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건강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유익한 생물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생물의 세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네. 월동 준비는 뭐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식물이나 뭐 말씀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동물이나 이런 조류나 네. 모든 것들이 다 뭐 바로 다 네. 동면. 잠깐 쉬고 있는. 네, 네. 네. 지금 조류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사실은 그 숲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새들을 관찰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가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도 그대로 다 좀 위험에 노출되는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새를 관찰하기에는 좀 좋아요. 네. 보기는 좋다. 그렇죠. 일단. 근데 쉽지만. 새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분주하죠. 계속 네. 이제 여기저기 이제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나무 열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류들은 일단 추위는 견뎌내죠. 우선 체온을 이제 보호하게끔 이제 깃털이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울 때는 자기네들도 활동을 참 자제를 해요. 거의 네. 좀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우선 체온을 보존을 해야 서로도 되니까요. 이렇게 모여 있고. 모여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서로 따로따로 이제 네, 있는 네. 친구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가만히 둥지에 혼자서만 있는 네. 경우에는 둥지에 자기 가족들하고만 있고 이제 저희 기러기나 뭐 여러 가지 무리 행동을 하는 네,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모여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1월이 이렇게 춥긴 합니다만 우리 책임 연구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친구들을 또 만나러 다니시고 그러죠. 그렇죠. 저야 뭐 이제 생물하고 생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라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놓치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주로 활동하시기가 이제 날씨 추우니까 뭐 1, 2월은 좀 싫으시겠지만 아, 정말 추운 건 요즘 이제 네,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벌판에서 주로 또 하시잖아요. 벌판도 있고요. 저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생물하고 특히 이제 생태 쪽에 이제 변화 관찰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닙니다. 강에도 가고요. 네. 그러니까 추위가 있는 곳은 다 다니신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핫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오늘 소개할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우선 얼마 전에 저희 한강에 정말로 큰 손님이 찾아왔고요. 네, 네. 정말 귀한 손님이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한강이 정말로 건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흰꼬리 수리. 흰꼬리 수리. 예, 그 친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꼬리가 하얗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저 친구는 그 완전한 성숙한 개체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막 자라난 음. 청년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의 새입니다. 그래서 흰꼬리 수리가 맞고요. 근데 보시면 사실은 날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네. 예, 날개가 길이가 전장 뭐 다 폈을 때 거의 2m 50까지도 네. 예, 긴 친구입니다. 근데 한강에 나름대로 뭐 먹이가 있으니까 온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먹이가 사실은 저 친구들은 좀 커야 되고, 네, 네. 예, 양도 많기도 해야 되고요. 한강에 뭐 먹을 게 있을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한강이 의외로 저희 어류 그 생물 다양성이 네, 굉장히 네.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서도 사실 그런 어류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인 수달도 네, 많이 늘기 네.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흰꼬리 수리까지도 많이 찾아오게 됐죠. 그저 밤섬이라고 중간에 그 섬 하나 그렇죠. 있던데 네. 그곳에 아마 우리 참수리 네. 그 흰꼬리 수리가 먹을 만한 그런 양식들이 것도 좀 있지 아마 않을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밤섬 같은 경우에는 좀 뻘이 있고 갯벌이 있어서 저 친구가 발견된 요번에 이제 관찰된 쪽은 좀 상류 쪽입니다. 네, 네. 예. 그 상류가 아무래도 뭐 먹이가 좀 풍부할 좀 수 더 있겠죠. 풍부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로 서식지는 어딘가요? 저 우리 흰꼬리 수리는. 흰꼬리 수리는 사실상 거의 이제 북부 러시아 쪽에서 이제 네, 살다가 이제 거기가 너무 추워지니까 저희 월동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로 따뜻한 곳을 이제 찾아오고요. 보통 높은 나무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 숲하고 그다음에 저런 강
들판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이가 풍부하고 네. 기후도 좋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펼쳐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얼만큼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네. 펼쳐진 사진이 없어 그게 좀 조금은 아쉽죠.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누리집이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멋진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꼬리가 흰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흰꼬리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가 갓 이제 성장한 청년 같은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흰 꼬리가 나중에 이제 클 때, 거의 성숙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꼬리가 점점 이제 듬직해지고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뭐 점점 흰 꼬리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주 뚜렷하게 멋지게 음, 이제 폼을 알겠습니다. 잡습니다. 자, 멸종위기라고 하던데요, 저 새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천연기념물인가요, 그럼? 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고 이제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저 친구들이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유류나 설치류나 네, 이런 걸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농약이나 이런 데에 많이 중독돼서 네, 그걸 먹었고 저 친구들도 이제 그 독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음, 많았고요. 또 멋지다 보니까 밀렵입니다. 네, 예, 박제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잡아서 네, 몰래 네. 이제 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많이 그렇군요. 개체수가 급감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보호 정책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날아다니는 친구라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공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 몽골 같은 데 보니까 그 네. 주로 그 매 같은 걸 좀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몽골은 네, 유목민이었고 네, 그게 이제 저희들도 매 사냥하는 그 네, 네.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매 사냥하는 전통들이 있었고요. 저 친구는 살아있는 동물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음, 죽은 사체를 주로 먹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독수리과하고 이제 비슷한 같은 장래의 미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패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친구들은 좀 더 숙성한 고기를 먹는 듯하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매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면서 이제 바로 사냥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되게 신선한 고기를 좋아하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느 정도 숙성된 걸 먹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부패한 고기를 먹어야지 안 그러면 그 장내 세균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이제 생의 고기를 먹으면 살아있는 고기를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거나 이제 네, 소화를 네. 못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생각에는 뭐 독수리나 매나 다 네. 새들 종류는 큰 그렇죠. 맹금류 네네. 종류는 네. 뭐 똑같은 먹이를 먹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독수리와 또 참 매 종류는 또 종류는 또 다르군요. 다릅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독수리 예. 종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흰 꼬리가 달린 수리다. 그래서 네, 이제 네. 흰 꼬리 수리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요. 최근에는 저희 고창이나 이런 쪽에 내려가시면 네, 네. 독수리도 이제 똑같은 겨울철 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 주기 사업들을 음. 많이 하세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소리를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소리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이 정겹습니다. 쑥새. 네. 쑥새는 뭐 쑥쑥 우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머리를 모양을 보시면 네, 굉장히 네. 모이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쑥새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머리가 정말 쑥대박처럼 엉망이다라고 해서 쑥새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네. 대부분은 저 친구가 되게 숨기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나뭇가지나 나무 아이에서 굉장히 이제 쑥쑥거리고 이제 잘 숨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쏙새는 아니고 그래도 쑥새가 된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쑥 색깔이 있어서 쑥새인가 아니면 뭐 쑥쑥 잘 자라서 쑥새인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보통 이제 농경지나 이렇게 초원 풀밭에서도 잘 이제 관찰이 돼요. 네, 근데 저희들 보면 그렇게 보면 주로 이제 논두렁이나 이런 데 가면
쑥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서 잘 발견된다 해서 쑥새라고도 했다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로 좀 더 봐야 될 것 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이 소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쑥새는 사실상 되게 친숙한 소리일 거예요. 아, 네네. 이거 정말 소리만 들으시면 보통 좀 전원 생활을 많이 하셨거나 시골이 고향이셨던 분들은 저 네네. 소리 나 많이 들어봤는데 음. 라고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귀 이 크기에 따라서 네. 울음소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목청이 다르니까요. 네네. 네. 아까 그 참 흰 아, 꼬리 수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독수리과다 보니 그렇죠. 굉장히 웅장하게 이제 네네. 느껴지는데, 우리 쑥새의 경우에는 조금은 그 가벼운 듯한. 네. 근데 그 새소리를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얘네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구별이 가실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저 박사님의 경우에는 일단 새소리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구분은 하시겠네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는 좀 구별이 가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들도 채집을 해서 다 보관을 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소리를 우는 패턴도 있지만 네. 그 계절마다 내는 소리에 대한 그 시기들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식기가 빨라졌는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이제 산란기가 빨라졌는지 네네. 아니면 그냥 보통 활동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보통 측정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를 관찰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울음소리 네. 또는 먹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해부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새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는 분들, 새를 완전히 네네.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해부적인 부분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는 안 하고요. 네. 그럼 새 한 가지를 갖고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흔하게 볼 수 있는 박새, 뭐 네네. 쇠박새 이런 박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로 도시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나 아니면 사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음. 몸집이 또 달라져요. 네네. 몸집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제 측정을 해서 그런 네네. 거를 다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자료로서 아카이빙을 해놓습니까? 아, 그럼 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연구하는 목적을 굳이 네. 이제 사실은 이걸 뭐 몇 회를 네. 하고 나서 이제 물어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네. 걸 연구하는 목적을 좀 멋있게 표현 좀 해주시죠. 아,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생물종에 관련돼서 그 네네. 생물종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밝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종들이 우리하고는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알려면 음. 그 종들의 생태나 특징이나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사실 뭐 모기가 저희한테는 많은 나쁜 생물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인간한테는 위해하지만 다른 동물들한테는 다 먹이원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이제 하나의 개체가 어떻게 다른 생물한테 유익함을 주는지는 네. 저희들이 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류가 많거나 곤충이 많게 되면 일단은 모기가 좀 덜 그렇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네. 환경이 좋아져야 네, 모기도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완전히 박멸이라는 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적정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기 퇴치하려고 여름이 되면 네. 소독약을 쭉 뿌리고 다니시고 그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아, 사실 저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어느 네. 정도는 필요한데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만 이제 그 약을 뿌리는 게 얼마만큼 독성이 많이 강한지 네. 안 강한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 독은 결국은 우리한테로도 오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생물한테도 이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조율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도 뭐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약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우리 조류나 곤충들도 다 비슷합니까? 다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철새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새들 중에 이제 마지막 친구인데 자태가 남다릅니다. 네, 근데 좀 더 클로즈업한 사진을 제가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출처를 좀 저희들 또 밝혀야 되니까 저 친구는 여기 저 인천에 송도 달빛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예, 찍으신 거기에서 겁니까?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보통은 저 친구들은
사냥을 하는 친구잖아요. 네. 사실은 저 발 밑에 왜 앉아 있나 봤더니 주변에서 사실은 비둘기를 사냥을 해서 딱 음. 한적한 강가 쪽에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 포즈였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참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전통 사냥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인데 정말로 참매예요. 저희가 정말로 귀하다 음. 아니면 정말 본질의 것이다. 네. 정말 중요하다 그럴 때 참이라는 거 붙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 중에서도 가장 자태가 듬직하고요. 그다음에 얼굴 모양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근데 사실 저 참매가 네. 이게 도심을 이렇게 오간다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도시에 살지만 가끔은 이제 시골이나 전원에 가서도 이제 적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동물들도 똑같아요. 동물들도 아, 야외에서 야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점차 인간들이 이제 저희 야생의 활동들을 다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도시에서의 생활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먹이가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를 네, 잡아먹었잖아요. 네. 예. 가끔가다 와서 그렇게 비둘기를 잡아먹고 음. 또 이제 먹이가 좀 부족할 것 같다,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숲으로 들어가고요. 네, 예, 네. 그렇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에게 천적은 참매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죠. 네. 예. 원래 그럼 비둘기는 천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네, 네. 있었지만 도시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도시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천적들이 적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도 많이 늘었고 되게 안전화됐는데 이제 참매들이 봤을 때는 저런 그런 이제 생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저 참매는 뭐 까치도 잡고요. 네. 예, 까마귀도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는 좀 더 사냥하기 편한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조종을 하기죠. 그러니까 이제 참매도 현대 문물에 적응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시에 적응을 하고 있는 네, 동물들이 네. 많아졌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연과 친해져야 되는데 예. 점점 도시화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저 친구들한테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영역이 자꾸 좁아지는데 거기에서만 분주하고 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럼 나도 이제 도시 생활을 좀 적응을 해볼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저 박사님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되는 네. 적응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하고 야생생물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역을 야생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야생하고는 접점을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야생동물을 저렇게 접근을 해서 적응을 해줄 때는 저희들도 이제 과도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조명이 너무 밝거나 네네. 너무 위험한 이제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리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더불어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 새들도 조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네. 도심에서 저런 참매하고 우리가 쫙 마주쳤어요. 네. 우리 인간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진 않아요. 저 친구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은 절대 네. 이제 공격을 안 하고요. 예, 자기보다 이제 작은 동물들을 하고 있고. 다행이네요. 네. 그 결정적으로 다른 새와 좀 비교할 수 있는 우리 참매만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동물을 네네.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날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눈의 시력이 굉장히 좋고 눈매를 봐도 딱 이제 정말로 특이하게 멋지게 네, 생겼고요. 부리를 보시면 아시지만 역시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뜯어서 먹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예, 네. 발의 힘도 굉장히 센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진 않지만 네. 인간을 공격한다고 치면 굉장히 좀 위협적이긴 하겠네요. 무섭죠. 네. 예. 예전에 그 히치코크 감독의 새라는 그렇죠. 거 네네. 그거 보시면 정말 이제 무섭잖아요. 음. 그 우리 주변에 그 닭 같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에 이제 그 발톱과 네, 이제 네. 그런 것도 움켜쥐는 힘들 이제 이거 음. 보시면 되게 좀 징그러워하시는데 의외로 뭐 닭은 저희 친숙한 거고요. 네. 네. 요즘 조심해야 될 것들은 까마귀나 까치들이 의외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희한테 뭐 이제 위협적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이제 둥지나 네. 이제 자기들 새끼들 알이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봄철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그때 알을 좀 많이 낳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보도를 보면 네. 수원 지역이나 네. 또는 뭐 요즘은 이제 사천에 그렇게 음. 굉장히 김해인가요? 뭐 네. 그쪽이 굉장히 까마귀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떼까마귀라고 해서 네네. 그 철새처럼 오는 까마귀 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와서 숲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황하고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이제 앉아야 될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신주에도 올라가고 네, 전선에도 네.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공격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배변 활동들이 워낙에 네, 심해서 맞아요. 주변이 예. 하얗게 변한다는 것, 예. 그리고 일단은 무리로 져 있으면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네, 저희도 봤는데 정말 네, 네. 무서워요. 이제 그런 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는 겁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기보다는 너희들이 더 편안한 곳이 있어라는 게 네, 자꾸 네. 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갑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음, 우선은 여기 자꾸 오는 곳에서는 불편함을 더 주고 대신 불편함을 주는 대신 이 친구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배정을 해주는 게 네, 좋거든요. 네. 주변에 숲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그렇죠.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보도를 통해서 보니 레이저 빔 같은 걸 쐈을 때 초반에는 네. 많이 네. 도망을 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적응이 되니 그렇죠. 다시 레이저 오죠. 빔을 쏴도 네.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 안 하는 걸 이제 아, 알거든요. 인식을 했군요. 예, 까마귀류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자꾸 만들어주고 네. 불편함을 끼쳐주면 갈 것이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네, 보통 네. 편안한 곳을 먼저 선호를 하지 네. 불편한 곳을 가서 무리해서 이제 앉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겨울 철새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예, 하시죠. 아까 마지막 말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사는가, 네, 네. 어떻게 더불어서 사는가인데 지금 있는 상황을 우리도 불편함을 느끼면서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점차 이제 바뀌어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조금씩 이제 지식이 늘어나면 네, 네. 아는 게 좀 보이면 보이는 것만큼 저희들도 좀 소중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겨울철새 이야기 다채롭게 들어봤습니다.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 겨울에 또 다른 즐길거리 조류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